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 개발한 제리코 미사일을 시연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 For your consideration, the Jericho. Tony Stark. 토니의 이력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가자면 1970년생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는 천재적인 과학자인데다가 동시에 사업가 그리고 쉴드라는 조직에 평생 이바지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1살의 나이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급 천재성에 아버지의 절친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오베디아 스탠의 능력까지 더해지자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2008년 38살이 된 그는 여전히 미국 최고의 군수 사업가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 만든 제리코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마친 상황. The Jericho. 그 이후 토니가 개발한 그것을 미군은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I'll be throwing one of these in with every purchase of 500 million or more. See back bitch. 그런데 그때 잠복하고 있던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본인이 개발한 폭탄에 크게 다치고 또 정신을 잃게 되는 토니 스타크. 아프가니스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신을 잃은 지 얼마 후 깨어나는 토니.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슴에 심어져 있는 정체 모를 장치,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붙잡혀온 의사 잉세는 죽어가던 토니를 살려낼 수 있었고 하지만 심장에 박힌 폭탄의 파편이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 없도록 가슴에 이렇게 전자석을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잡아온 이곳은 바로 텐닝이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이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제리코 미사일. 토니의 대답은 그 대답으로 인해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잠시나마 밖으로 나가 빛을 보며 보게 된 광경은 온통 스타크 본인이 개발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 뿐. 자신이 만들어진 무기가 이곳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리코 미사일에 쓰일 필요한 부품 목록들을 만들기 바랬고 그리고 솔깃한 제안도 하게 되는데 풀어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 토니는 일단 미사일을 제작하는 척 텐닝의 잔당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받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소형 아크 리액터. 이는 가슴의 중앙에 이식된 전자석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이 동굴 속에서 만들 전투용 슈트의 동력원을 위함이었습니다. CCTV와 잔당들의 눈을 피해 그렇게 슈트를 만들기를 며칠. 토니는 슈트를 완성시킴과 동시에 장착하려 하는데 다른 반대편에서는 이상한 김새를 알아차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하지만 만든 슈트를 가동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어째서인지 잉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그의 도움으로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슈트. 다가오는 잔당들을 가볍게 처리한 이후 죽기 직전에 잉센을 만나는데 왜 그가 희생을 하게 된 것인지 이유를 듣게 되는 토니. 잉센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되새기며 지겨웠던 동굴에서 빠져나온 상황. My turn.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무기들을 폭파하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막에 추락하여 슈트는 박살나게 되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방금 박살난 슈트는 토니가 만든 최초의 슈트인 마크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기 위해 이를 두고 사막을 헤매던 중 절친 로드 대령이 토니를 발견, 악의 소굴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여는 토니. 그가 대대적으로 사업 구상을 다시 하려 하는데, 모두의 평화를 위해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토니는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은 자기 자신이 무기가 되려 했고, 답을 찾아 내놓은 방안은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슈트를 만드는 것. 그런 슈트를 작동시키려면 수명이 긴 동력원이 필요한 상황. 여러 부분의 약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된 아크리에이터를 뚝딱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페퍼에게 교체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Ever asked me to do anything like that ever again. 이후 동굴에서 만들었던 마크1을 떠올리며 연구를 시작. I'd like to open a new project file, indexed as Mark II. 마크1을 기반으로 마크2를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Actually, don't know who to trust right now.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기를 며칠. Next. Ready?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마크2의 비행 테스트를 준비 중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Kill power. 성공에 가까운 비행을 마치고 연구실에 돌아와 페퍼로부터 전해받은 것은 바로 동굴에서 최초로 만든 소형 아크리에이터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갖춰지자 마침내 마크3를 만들어내는데 성공. 그리고 제일 먼저 토니가 향한 곳은 아프가니스탄. 아직도 텐닝은 자국민을 괴롭히는 일에 힘써왔고, 응징하는 슈트에 위험을 볼 수 있었는데, 또 그들이 확보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을 모두 없애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의 텐닝은 토니가 탈출 도구로 사용했던 마크1에 부서진 잔재들을 전부 모으고 있던 중이었고, 잠시 후 그들을 찾아온 것은 오베디아 스탠.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를 공급, 그리고 이 텐닝이라는 집단을 진두지휘하고 심지어 토니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버지의 친구, 토니의 멘토이자 회사에 오랜 공을 세운 오베디아 스탠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 판단, 모조리 소탕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Alright, let's finish up here. 고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그들이 자신이 제작한 무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에 오베디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 You busy manifesting the unearned? You're gonna hack into the mainframe. You're gonna retrieve all the recent shipping manifests. This is a lot, Chip. 페퍼에게 그의 정보를 캐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던 중, 그런데 So, what are we gonna do about this? 곧바로 오베디아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 일촉즉발의 순간, 페퍼는 능력을 발휘해 해킹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바로 들켜버리는데, 그간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 오베디아 스탠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토니. 믿었던 사람이라 실망도 컸을 텐데, 오베디아를 상대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I am Iron Man.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영화 아이언맨은 전 세계적으로 마블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MCU인데다가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던 마블 영화. 그 마블의 첫 시작인 영화가 바로 아이언맨 1이었습니다. 2008년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히어로들 혹은 듣도 보도 못한 외계인들까지 마블만의 그 세계관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만화, 마블 코믹스의 기반으로 영화들이 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머나먼 우주까지 그 배경이 넓혀져 있는 마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로다주는 이 배역을 맡기 전 그야말로 망나니로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흡사 아이언맨 캐릭터 토니 스타크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로다주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영화 소환하기 신이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